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성실하게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20살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풋풋했던 외모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무게입니다. 그때의 나보다 지금 딱 5kg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10kg인가요? 의학적으로 이 숫자는 단순한 살집의 무게가 아닙니다. 5kg 늘 때마다 당신의 암 발생 위험도는 정확히 6%씩 복리로 상승합니다. 당신의 생체 계좌에서 매년 끔찍한 연체 이자가 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옷장 속에 처박아둔 이제는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그 옛날 바지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이살이라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의학자의 눈에는 그것이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입지 못하게 된 바지 허리 치수만큼 당신의 장기들은 암이라는 괴물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전 세계 1위라는 이 비극적인 대한민국 타이틀의 주인공, 그 지름길에 당신이 서 있는 겁니다. 지방세포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독가스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주변을 보면 분명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야식에 맥주까지 들이부어도 늘 날씬한 몸을 유지합니다. 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고 샐러드만 먹어도 체중계 숫자가 요지부동입니다. 나는 원래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라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물만 마셔서 살이 찐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공장의 경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 겁니다. 남들은 고효율로 연료를 태워 없애는데 왜 당신의 몸은 들어오는 족족 폐기물처럼 지방으로 쌓아두는 걸까요? 이 불공평한 차이는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식, 즉 칼로리라는 개념 자체에 치명적인 태생적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품 포장지 뒷면을 강박적으로 살피며 확인하는 그 세 글자, 칼로리. 당신은 이 숫자가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해 줄 거라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배신감을 느끼실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맹신하는 칼로리의 정체는 사실 19세기 산업혁명 시절 공장의 석탄 화력을 측정하던 낡은 방식에서 태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음식을 강철통에 넣고 무자비하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물 온도를 몇 도나 높이는지 측정했죠. 인간의 몸을 단순히 석탄을 태워 증기를 만드는 기계로 취급한 겁니다. 당신의 위장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혈관이 뜨거운 증기가 흐르는 파이프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애트워터 박사라는 인물이 이 결함을 깨닫고 뒤늦게 보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거대한 통 속에 가두고 며칠 동안 먹고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대소변을 모조리 수거해 분석했습니다. 왜 그런 지독한 짓까지 했을까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100%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연료 중 상당수는 소화되지 못한 채 찌꺼기로 버려집니다. 즉, 식품 뒷면에 적힌 숫자는 당신의 몸이 실제로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식품 제조사들은 이 수치를 계산할 때 여전히 100년도 더 된 낡은 개수를 곱해서 적어냅니다. 당신의 몸 상태, 장내 미생물의 환경, 소화, 효소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채 던져진 가짜 영수증인 셈이죠. 당신은 이 가짜 영수증을 붙잡고 매일 아침 수학 공부를 하며 식단을 짰습니다. 당신의 다이어트가 매번 제자리 걸음이었던 이유, 이제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장부를 들고 생체 계좌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는 지방을 순식간에 태워 없앨 수도 있는 아주 영리하고 비정한 연료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뱃살을 결정하는 이 스위치의 정체, 그리고 연비는 좋지만 시동은 안 걸리는 고약한 연료인 지방의 이면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뱃살, 즉 지방은 사실 우리 몸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우량주입니다. 의학적으로 지방 일지는 무려 9kcal라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 이상 효율이 좋은 그야말로 초고성능 연료죠. 우리 몸이 굳이 보기 흉한 지방을 몸 구석구석 금고에 쌓아두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굶주림이라는 국가부도 사태가 왔을 때 당신을 살려낼 최후의 비상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지방은 연비는 끝내주지만 시동이 지독하게 안 걸리는 디젤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연료를 태워 생체 화폐인 ATP로 바꾸려면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격하게 운동하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이라는 무거운 금고를 열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현금화에 한 달이나 걸리는 장기 채권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당신이 운동장에서 땀을 흘려도 정작 지방은 타지 않고 근육 속에 비상금만 축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지방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만 조용히 타오르는 아주 거만한 연료입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급하게 몸을 몰아붙일수록 지방은 금고 문을 더 꽉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들어오는 족족 지방을 금고에 더 우겨넣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우리 몸은 대체 무엇을 태워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지방이라는 우량주를 놔두고 당신의 몸은 매일같이 고리대금과 같은 위험한 단기 대출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뇌를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당신의 췌장을 파산을 몰고 가는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화폐, 바로 탄수화물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당신이 단 한 입의 빵, 한 숟가락의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당신의 생체 계좌에는 가장 자극적이고 빠른 단기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바로 포도당입니다. 이 화폐는 지방과 달리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해도 즉각적으로 현금화되어 당신의 근육과 뇌를 돌립니다. 특히 당신의 고귀한 뇌는 오직 이 포도당이라는 화폐만 결제 수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대출은 이자가 어마어마한 고리대금입니다. 당신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해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 우리 몸의 중앙은행인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돈을 강제로 수거해 세포라는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나 급격하다는 겁니다. 대출을 받자마자 강제 압류가 들어오듯 치솟았던 혈당은 인슐린에 의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혈당이 급락하면 뇌는 다시 공포에 빠집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다시 달콤한 간식이 당기는 이유, 이건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슐린이라는 무자비한 수구먼에게 털린 당신의 뇌가 살기 위해 다시 대출 버튼을 누르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 고리대금의 늪에 빠지면 췌장은 결국 과부하로 타버리고 당신의 계좌는 당뇨라는 최종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어떨까요? 탄수화물 대출이 위험하니 단백질만 먹으면 안전할 거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단백질을 주된 에너지 연료로 쓰는 행위는 집에 뗄감이 없다고. 대들보를 뽑아 아궁이에 던져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파괴적인 경영입니다. 단백질은 원래 에너지를 내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라는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핵심 자재이자 정밀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재를 억지로 태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단백질 구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외에도 질소라는 성분이 붙어있기 때문이죠. 이 질소는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우리 몸 안에서 암모니아라는 치명적인 독성 쓰레기로 변합니다. 당신의 간은 이 암모니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쉴 틈 없이 가동되어야 하고 신장은 그 오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느라 녹초가 됩니다. 고단백 식단을 할 때 입에서 지독한 단내가 나고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장기들이 독성 폐기물에 절여져 파산 직전에 내뱉는 마지막 탄식인 셈이죠. 부품을 뗄감으로 쓰느라 정작 필요한 수리는 하지 못하니 몸은 점점 축 처지고 안색은 어두워집니다. 결국 지방도,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각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이 비정한 파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속이느냐에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저지방 마크들, 당신은 이것을 살 빠지는 마법의 티켓이라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마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장 정교한 분식 회계의 결과물입니다. 지방을 뺀다는 것은 음식의 가장 핵심적인 맛과 풍미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지방이 빠진 음식은 아무런 맛이 나지 않죠. 그렇다면 식품 회사들은 이 맛없는 음식을 어떻게 당신의 입맛에 맞게 다시 둔갑시켰을까요? 그들은 지방이 빠진 빈자리를 값싼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지방 함량은 낮춰서 당신의 경계심을 해제시킨 뒤로는 당신의 인슐린 시스템을 폭격하는 설탕 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실제로 저지방 다이어트 광풍이 불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비만 인구와 당뇨 환자는 사상 유례없는 수치로 폭등했습니다. 저지방이니까 괜찮겠지라며 집어든 그 간식이 사실은 당신의 췌장을 파괴하고 간에 지방을 쌓는 테러범이었던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줄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내장 지방이라는 비자금 계좌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양소라는 화폐는 그 자체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입금되느냐에 따라 당신의 자산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체 계좌를 흑자로 돌려세울 마지막 기회,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입금 순서의 마법을 이제 공개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입금해도 이율이 천차만별이듯 똑같은 500kcal를 먹어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서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입금 순서의 마법이라 부릅니다. 만약 식사 시 따끈한 하얀 쌀밥이나 달콤한 소스부터 드신다면 당신은 지금 생체 계좌의 가장 비싼 연체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영리한 전략은 식이섬유라는 방어막을 먼저 구축하는 겁니다. 채소와 나물을 먼저 섭취해 장벽에 끈적한 그물망을 치십시오. 그 다음으로 지방과 단백질이라는 완충제를 입금하십시오. 이들은 위장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설치된 방어막 덕분에 포도당은 아주 천천히 혈관으로 입금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당신의 췌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인슐린 수구먼이 미친 듯이 출동해 뱃살 금고에 압류 자산을 쳐넣는 비극도 일어나지 않죠. 같은 돈을 쓰고도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산가처럼 당신은 배불리 먹으면서도 인슐린이라는 세금을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전략을 비웃는 위조지폐가 하나 있습니다. 칼로리가 0이니까 마음껏 마셔도 된다며 유혹하는 제로 슈가 음료들입니다. 입에는 달콤하지만 영수증에는 찍히지 않는 이 투명한 화폐가 당신의 대사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양치기 소년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0칼로리니까 괜찮겠지. 이 달콤한 자기 위안은 당신의 대사 시스템을 파괴하는 가장 비정한 위조지폐입니다. 제로 슈가 음료는 혀끝에는 강렬한 단맛을 주지만 정작 혈관에는 단 한 푼의 에너지도 입금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뇌를 기만하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단맛을 감지한 당신의 뇌는 인슐린 군대를 출동시킬 준비를 마쳤는데 정작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스템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 기만극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실제 당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는 대사 불능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최악의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건강은 특정 영양소를 끊거나 가짜 화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연료 스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즉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리를 써야 할 때는 탄수화물이라는 단기 자금을 영리하게 빌려 쓰고 쉴 때는 뱃살이라는 장기 채권을 녹여서 태울 줄 아는 유능한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비정한 설계도는 당신의 생체 계좌를 흑자로 돌려세워 품위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20세의 유령에게 추격당하던 당신의 몸은 이제 스스로 연료를 선택하고 조절하는 주권자의 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첫 번째 한 입이 당신의 수명과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파산 직전에 몸을 회생시키십시오.